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자, 그럼 원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원전 르네상스라고 써주셨네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원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핵심 근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미국에서 한 95기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00기까지 늘리겠다. 2050년까지 네, 이렇게 네, 한 상태예요. 그래서 4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게 정말 400기를 늘릴지 100기를 늘릴지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어찌됐든 뭐 미국도 몇십 년 동안 원전을 안 늘려왔던 거를 다시 이제 늘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79년도에 이제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예. 발생을 했고 그때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약간 줄이는 쪽,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도에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때 선언을 했던 게 우리는 원전 설계만 하고 더 이상 짓진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 뭐 파산 보호 신청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침 80년도부터 지어진 것도 없었고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도부터는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할 텐데 근데 미국에서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있냐를 생각했을 때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설계만 하는 설계하고 회사이고 기초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막상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지었던 적이 없고 그러면은 누가 지을 거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국 회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네. 이 다음 페이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저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국가별로 원전 가동수와 건설 중인 원전 그리고 이게 이제 수출국인지 수입국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놓은 표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국을 의미해요. 프랑스, 그래서, 러시아, 네. 한국.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원천 기술도 있으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은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 3개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희소하죠. 네. 근데 수출국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거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캐나다 정도인데 캐나다는 수출국이 맞아요. 예. 원천 기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캐나다는 몇십 년 전에 이제 수출을 포기했어요. 그게 좀 약간 청정 원료로 가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기술적인 결함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캐나다는 이제 원천 기술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출국에서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캐나다로부터 원전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했지만 파키스탄에 딱 한 번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선진국에는 수출을 절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안보 해외에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수입한 네. 그러니까 기술 수입해서 자국화한 거이기 때문에 아, 완전히 원천 기술 갖고 있다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특허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완전히 프리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밖에 없다. 그리고 자국화한 나라가 중국하고 대한민국 정도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약간 체계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기술적인 논란 여지도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파키스탄 딱 한 군데 수출했고 수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자국 위주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수출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UAE밖에는 현재로서는 수출한 데가 네. 없다.
예. 그리고 체코를 이제 수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이상 그 자국화해서 두 군데 이상 수출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국화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자국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술을 도입을 해서. 네. 근데 그냥 자국에만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딱 한 번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딱 한 번 수출했고 이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리고 2011년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는 아예 수출을 그냥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중단을 하고 자국에도 이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자국형으로 돌아서고 이 수출국 캐나다도 없어지고 지금 중국도 사실 완전한 수출국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하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정도가 수출국이에요. 그러면 되게 희소하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수입국들을 볼게요. 러시아가 제3국에는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수출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넘버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UAE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할 때 그 적어놓은 이제 가격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프랑스랑 미국하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100을 적어냈었고요. 이제 미국이 90을 적어냈고 우리나라가 50을 적어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때요? 네, 체코 때가 아니라? 예. 체코 때가 아니라 체코 아랍에미레이트 때도- 때부터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었다. 비슷하게 적어냈다고 보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가격이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시장에 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업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럽에서는 프랑스, 미국에는 미국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네. 여기다가 한국을 껴주는 순간 음. 50% 가격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걸 껴준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껴주는 순간 이거 자기네들이 시장을 지니까 한국한테 지니까. 그냥 다 내주겠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도 미국만 딴지를 건 게 아니라 사실 프랑스도 맞아요. 프랑스도 딴지를 EDF 도. 걸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체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체코에서 네. 밀리면 딴 데서도 밀린다. 그냥 끝장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총력을 다해서 예, 대한민국을 그냥 막아라. 막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슬쩍 놔준 부분이 있죠. 동남아랑 이제 중동은 네가 나가도 돼라고 놔준 부분이 있는데 왜 놔줬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쪽은 미국이 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 가격으로. 러시아한테 경쟁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 신문지상에는 이제 굴욕적인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전 한기 매출액이 보통 10조에서 12조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로열티 이제 지출 금액이 한 2,400억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은 2.4% 정도의 로열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는 2.4%예요. 근데 뭐 다른 사업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열티 금액으로 2.4% 정도 지불하는 거는 막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뭐 어디 카드 결제 수수료, 네. 온라인 결제 수수료만 해도 그 정도는 엄청 되죠. 터무니없진 않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9천억 정도는 이제 기자재 매입 대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거. 그죠. 그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 우리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쓰는 거니까. 사겠다라는 예. 건데 그게 주로 계측기라든지 안전장비들이에요.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수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자국형 원전을 개발을 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기나 지어봤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지어봤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싸니까 인도에서 인도 거 써라 라고 하면은
해외 인도- 진출하면서 예, 그럼 인도 거를 쓰시겠어요? 처음엔 그거는 못 믿지 않을까요? 못 믿죠. 못 하죠. 그게 뭐 다른 뭐 석탄 발전소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원전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 안전장비 쓸게. 써볼래? 라고 하면은 조금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 받은 걸 그들의 안전장비 써서 안전장비를 배치기 쓰고 해서 바탕으로 쓸게 라고 하면 그럼 쓰지 조금 이제 않을까요? 그레이드가 예.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 UAE나 뭐 네. 체코 이제 막 수주한 그 커리어는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어디 미국을 진출을 할 때 네. 너네 어디 기술 바탕으로 하는데 네. 저희 뭐 한국이랑 UAE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뿐만 네. 아니라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부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안전 거죠. 다 웨스팅하우스 기반으로 우리 기술 다 가져온 거고 그리고 그쪽 핵심 장비 쓰고 있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근데 값은 반가 가격이야 라고 하면은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쌍용차가 처음으로 차 네. 만들 때 네. 벤츠 엔진 심어놓고 네. 그렇게 판매했던 거랑 비슷한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그냥 보기 나름이다. 생각이 나름이고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게 굴욕적인가? 라는 생각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외교적인 표현이다. 왜냐면은 내가 하청을 받고 있는데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돈이 되면 하는 거일 뿐이지 이게 굴욕적이냐는 걸 생각하면 일을 못 해요. 어차피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네. 택할 수 있는 그냥 필요하면은 돈을 주거나 뭐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일을 받아서 하는 거일 뿐이지 이걸 굴욕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비즈니스 차선을 표현은 선택해야 아니에요. 되는 건데 네. 아마도 그냥 이게 좀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은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네. 엮여서 그러니까 프레임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엮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그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체코는 이미 이제 끝났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뭐 구력 협상이나 뭐니 이 이슈는 일단은 좀 일단락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네. 지금 싸지도 않은 그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화 될 것 아닙니까?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여기 와서 한마디만 더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요. 네. 좀 갑자기 그래프가 저렇게 쭉 가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걸 지을 수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건 이제 대형 원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에서 원전을 지었던 게 이제 GE랑 웨스팅하우스 두 개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GE가 이제 대형 원전에서 손을 떼었던 거는 후쿠시마 원전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GE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GE가 물어주는 거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고 이제 도쿄전력이 다 그 돈을 물어주면서 도쿄전력은 거의 파산 직전 가서 국유화돼 버렸죠. 네. 예, 그리고 나서는 GE가 이제 대형 원전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양분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독점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커지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가서 역할을 해도 되지만 아까 LNG 시장 얘기했듯이 웨스팅하우스에 그냥 기자 납품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웨스팅하우스에 기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은 한전이 안 나가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한수원이 이기든 네. 웨스팅하우스가 이기든 아무나 이겨라. 우리는 네. 다 공급한다. 그런 업체라고 하면은 그냥 K 원전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K 원전 팀이 있고요. 그냥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가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는 웨스팅하우스가 발주를 줘도 수혜를 보는 거고요. K 원전팀이 승리를 해도 거기에 따라가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이 좀 시장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K 원전이 돼야지만이 마치 미국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면은 그냥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으면은
수혜를 보는 거예요. K 원전이 수주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종의 파운드리처럼 네. 뭐 퀄컴이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네. 누구 칩이 더 성능이 좋든 간에 네. 아무나 만약에 이겨라. 두 우리가 군데 다 다 만들어줄게.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네. 다 수주를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은 이게 엄청난 수익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 UAE 원전에서 그럼 과연 한수원은 수익을 받냐? 뭐 많이 안 남았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죠. 적자 봤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한전에서 맨 처음 수주 받았을 때 우리가 24조 원을 적어냈거든요. 근데 공사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40조 원대로 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기도 좀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공사 경험도 좀 적었고, 해외에서 처음 원전을 지어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대금이 엄청나게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UAE가 공사 대금을 좀 덜 줬어요. 예, 그래서 그 못 받은 금액을 뭐 한수원이 떴느냐, 한전이 떴느냐, 뭐 이런 뭐 다툼도 지금 발생을 했고, 그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1조 원대의 적자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건설비 초과 탓에 이 파산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조 원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50조 공사비가 들어서 그 초과 공사비 때문에 영마진. 파산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이제 협상 결렬이 됐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테 이거 추정컨대 너희가 공사에 대한 리스크 다 가져가 라고 하니까 한전이 우리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조인트 벤처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아, 조인트 벤처 한다는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있었는데 네. 무산됐대요? 무산된 걸로 뉴스가 나왔었죠. 어... 네. 그래서 꼭 이 한전이 나가는 게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공사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한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라는 게 네.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뭐 그냥 집 지어주는데 대충 뭐 냉난방 공상 들 하고 그냥 뚜껑 닫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은 네. 아 우리가 10조 원 더 들 것 같으니까 좀 네. 압력 봐서 뚜껑은 닫지 맙시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 근데 이제 지어놓고 끝내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은 원전 공사는 이게 엄청난 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뚜껑을 안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공사비가 막 늘어나고 공사비를 더 받기는 해요. 아, 근데 이거를 정말 큰맘 먹고 나 그거 계약대로 할래 이래 버리면은 이게 진짜 골 때려지는 거죠. 나는 30조에 계약했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서로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 올려달라고 해서 공사비 안 올려주면은 그냥 공사 현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게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그게 하물며 원전이라면 네, 뭐 하여튼 기싸움을 또 벌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네. 그 사이에서 근데 보통은 엄청난 리스크가 커진다. 이제 보통 합의점을 찾고 예. 보통은 올려줘요. 어. 예, 올려주고 합의점을 찾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아무튼 그 원가 때문에 파산이 됐었다. 그러면은 한전이 미국에서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 한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면 우리나라 짓는 것보다 2~3배 원가가 많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원가 파악이 될까? 그러면은 한전이 미국에 나간다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경쟁 입찰이란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이기려고 싸게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 네. 역마진 날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그 주체가 아니라 네, 누가 이기든 거기에 협력하는 협력사는 네. 낫다. 네. 그리고 UAE 원전이 예를 들어서 한전은 적자 봤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갔던 기자재 업체나 건설업체는 다 수익을 봤어요. 그 프로젝트 당사자가 네. 아니라 네. 물건만 이제 납품하고 네. 공사해주는 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꼭 한전 원팀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원전을 볼 때 그리고 꼭 K 원전일 필요도 없다.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누가 수혜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K 원전에 몰입되어 있거나 K 원전이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K 원전은 제가 볼 때는 SMR하고 제3시장은 K 원전 그리고 선진국 시장은
기자재 위주의 시장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전이 나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미국이 종주국인데 한국형 원전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될까요? 뭐 군함도 뭐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네. 뭐 예. 저는 원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쪽에다가 투자하는 네, 게 맞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팀일 필요도 없고 K원전일 필요도 없고 너무 아니, 몰입하지 뭐 그게 마라. 되면 좋긴 하지만 네. 너무 그게 아니, 댓글에 그게 아니면은 다 매국노라고 쓰일까 봐. 그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원전이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그렇죠. 예, 돈은 예. 벌면 된다. 그게 되면 좋지만 그게 된다고 해서 한전이 꼭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뭐 매국노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해하시면 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한전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수주하면 좋죠. 왜냐면은 한전이 수주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무조건 발주가 나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되면은 좀 이제 나눠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경쟁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로 좀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건설사를 안 쓸 수도 있고. 우리 건설사 안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기자재라고 해야 될까? 그쪽이라면 또 다른 얘기죠. 그거는 갖다 네, 써왔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기자들 갖다 써왔고, 근데 건설 회사는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인가를 네. 꼭 봐야 네, 되는 그렇죠. 거고요. 원전까지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전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좀 길게 부연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다시 조금 해보면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있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선진국 시장이 제일 크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제일 커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은 기타 신흥국이다. 네. 이제 기타 신흥국 시장만 해도 그 시장이 작지 않다. 그래서 요게 우리 한수원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현실적인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SMR은 이제 미국과는 별개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가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대형 원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원전 쪽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러게요. 원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여러 가지 막 기사들이 나와서 어지러웠을 때 네. 전문용어로 이제 털리신 분들이 좀 계시고, 네. 그때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버텨내신 분들, 네. 그런 또 이제 어떤 미래가 올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는데, 이건규 대표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보고 뭐 계시다라는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올해 하반기 때 언제가 될지, 뭐 어떤 업체가 수주를 받게 될지, 뭐 얼마나 나올지, 몇 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커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들 좀 시장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K 원전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시장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장이 뭐 이 시장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크다, 충분히 먹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그리고 LNG, 네, 조선에 이어서 원전까지 네, 맥을 굵직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